2차 전지 다음 차례에서 IT 쪽에서 순환매가 나타났을 때 다시 한번 반도체가 힘을 내주지 않을까 하는 플랫폼 관련 성장주들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단기적으로 흔들릴지언정 중장기적으로 좋을 수 있다. 부자 관련 리스크가 다시 한번 시장을 중심에서 하락의 트리거로서 작용하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주의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내가 실제 인베스터인지 아니면 내가 트레이더인지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메이크잇의 이사시죠. 박창윤 이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 저희 방송 이제 처음이신데 네,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을 때 오셨네요. 네, 맞아요. 네. 오늘 개별 종목단이 참 많이 빠지는 날 같아요. 네. 이게 아무래도 내일 있게 되는 그 옵션,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 내마녀의 날이라고 하죠. 이거에 네. 대한 영향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어떤 악재가 있어서일까요? 결국 좀 쉬어가야 될 때 쉬어가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다는 게 이번 주 특징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 개별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쿼드러플 위칭데이 이 영향 자체도 있는 것 같고, 좀 있으면 다가올 추석 연휴가 있잖아요. 그렇죠. 또 이런 긴 연휴를 앞두고 일정 부분 현금을 챙겨가는 관점 속에서 꼭 우리가 경험상으로 보면 이런 긴 연휴를 앞두고는 시장이 또 흔들리는, 또 단기 변곡점이 항상 나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에 따른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이슈는 지금 선물 옵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외인들의 원달러 환율에 따른 이런 방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해보아야 될 것 같은데, 지난주까지 5거래일 연속해서 사면서 2조 4천억 가량 샀잖아요. 그러한 부분이 어제와 오늘 지금 현재 대략 한 5천억 이상 쑥 매도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가 최근에 1160원 선 하회하면서 그동안에 외인들 같은 경우가 리스크 온 현상이 좀 나타났었다면, 이런 또 선물 옵션 쿼드러플 위칭데이와 그리고 또 이와 더불어서 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일정 부분 좀 끊어가는 것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딱 이런 것 같네요. 환율이 좀 오르는 것 같긴 한데 이건 결국 외인이 이제 매도를 했기 때문에 오른 거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그 환율이 올랐기 때문에 외인이 매도를 한 거라고 봐야 될까요? 사실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복합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선후 관계를 명확하게 구분 짓기보다는 그에 따른 시장의 반응, 영향을 보아야 될 것 같은데,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가 최근에 1180원 선 올라갈 때만 하더라도 외인들의 리스크 오프 심리 속에서 대규모 매도 공세가 나왔다가 단기 1180원 찍고 나서 그 다음에 1160원 선 하회를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외인들이 다시 담는 모습이 나타났었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한번 1150원대 중반에 1160원대 중반까지 올라오는 모습 속에서 외인들이 파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원달러 환율 때문에 외인들이 파는지 외인들이 팔아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지 그 선후 관계보다는 그에 따라서 우리가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에 따른 고민이 좀 우선시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포지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은 추석 전에는 이렇게 다 매도를 해왔던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번에는 뭐 여러 가지 뭐 환율도 그렇고 외국인의 매도 어떤 그 매도세 이런저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지금은 좀 비중을 좀 줄이고 가야 되는 구간이 맞는 것인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 결과론 속으로 저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려보면 일정 부분은 좀 가지치기와 현금 확보는 좀 필요할 거라고 보아요. 그리고 그 시기 자체는 저는 일단 최소한 다음 주 초중반까지는 좀 일정 부분의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런 추석 이전에 이런 부분을 담아가려는 이런 흐름 자체는 다음 주 목요일이라든지 금요일 시장 흐름 보면서 그때 가서 일부 좀 채워나가는 이런 모습을 좀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은데, 미국에서도 딱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었잖아요. 일단 어제 미국장을 보면 나스닥 빅테크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뭐 팡을 비롯한 이런 대형 플랫폼 기업들은 올라왔지만 골드만삭스라든지 모건 스탠리 쪽에서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 하향이라든지 그리고 이와 관련된 좀 부정적인 코멘트를 쏟아내면서 이에 따른 리스크 오프 심리 자체가 좀 나타났다는 부분 자체를 주목을 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른 영향으로 국내 같은 경우에도 일정 부분 안 그래도 이런 대형 이벤트 그리고 좀 쉬어갈 수 있는 찰나에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이 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을 같이 한번 점검을 해보아야겠죠. 네, 사실 최근 며칠간은 좀 좋았잖아요, 흐름이. 네, 그렇죠. 그런 대로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도 매수를 해줬었고, 그래서 이게 좀 긍정적으로 가느냐라고 이제 좀 기대를 했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그냥 좀 내일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 요거에 따른 어떤 변동 현상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이게 좀 추세로 갈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어느 정도 제가 바라보는 선물옵션 동시만기 영향 자체는 물론 있기는 하겠지만 그에 따른 영향 자체는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최근에 이런 그 동시만기 관련된 이슈 그리고 또 이런 파생이 지금 현물에 미치는 영향 자체는 일부 제한적인 모습이 항상 나타나 왔었거든요. 왜냐하면 비단 외인과 기관이 파는 게 하루 이틀 일이 된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이러한 부분은 잠재적인 악재로서 계속해서 우리나라 시장을 좀 짓눌러온 요인이었었고 우선은 가장 큰 이슈는 결국 이거라고 보아요. 결국 원달러 환율의 방향성에 따라서 시장 같은 경우가 그동안에 많이 빠졌었던 데 따른 되돌림, 기술적 반등 구간을 어느 정도 마무리한 이후에 추가적인 모멘텀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수대를 정확하게 좀 체크를 해드리면 코스피 같은 경우가 이제 소위 말해서 전 저점, 무너지기 전에 가격권이 전 저점 라인대가 3,200선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지지가 저항으로서 기술적으로 작용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모멘텀 자체가 부재하다는 것이잖아요. 그러한 속에서 3,200 전후에서 지금 치고 받는 모습,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 자체가 좀 일부 나타나는 것 같고 상대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030선이 기존의 저점 라인대였지만 그 부분을 상향 돌파한 이후에 현 시점에 코스피보다는 오히려 코스닥의 개별 종목 장세 현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딱 그러한 현상 속에서 지금 현 시점 사실 뭐랄까 증시에 대응하기는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 계속 되풀이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미국 시장 말씀하셨지만 그 사실 미국 시장은 좀 모습이 좋잖아요. 나스닥 네,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속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근데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그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반독점 규제 이게 네. 뭐 그 의회 법안이 올라가면서 이제 논란이 좀 됐었는데 그에 따른 그 뭐라 그럴까 부정적인 이야기를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될 때 바로 중국에서는 그 제재를 가하면서 이제 많이 급락을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다루면서 한국에서도 이게 세계적인 흐름 아니겠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네. 이게 좀 현실화되는 것 같아요. 오늘 네이버와 카카오의 급락이 이것 같은데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규제 관련 이슈 같은 경우가 지금 현 시점에서 시장에서 하나의 하락의 트리거로서 작용하는 모습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에서 여러 가지 섹터에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한 3-4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대형 플랫폼 관련 기업들, 카카오, 네이버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결론은 일정 부분의 리스크 관리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나 카카오 같은 경우가 원래는 지난달에 상장하려고 예정이 되어 있었던 카카오페이 관련돼서 다시 한번 핀테크 규제가 나타나면서 이러한 부분이 내달 지금 상장, 그러니까 10월달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한 차례 더 연기가 될 수 있다는 부분, 규제 흔들릴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단기적으로 일정 부분의 리스크 관리는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대형 플랫폼 관련 기업들이 지금 소위 말해서 델타 변이에 대한 우려 때문에 결국 모건 스탠리나 골드만삭스에도 보면 미국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면서 지금 현 시점에서 10년물 장기 국채금리 같은 경우도 일부 좀 떨어지는 모습 자체가 나타났었잖아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결국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은 구조적인 성장이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소위 말한 플랫폼 관련 성장주들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단기적으로 흔들릴지언정 중장기적으로 좋을 수 있다. 이런 투트랙 전략으로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두 번째 중국에서 지금 현재 규제 이슈 관련돼서 꾸준히 나왔던 부분 자체가 첫 번째 사실 뭐 엔터, 빅테크 관련 기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뭐 이와 관련된 게임 규제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엔터 미디어 산업에 관한 규제들 이러한 부분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따로 떼어놓고 좀 살펴보아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엔터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사드 사태 이후에 우리가 이제 그 거의 중국향 혹은 아시아향으로 이런 부분 자체가 포커스가 맞춰 있었다면 최근에는 이제 유튜브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이라든지 유럽 선진 시장을 중심으로 많이 포지션이 다양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미치는 영향 자체는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흔들릴 때 이로 인해서 크게 빠지게 된다면 모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게임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 셈법이 좀 복잡해졌어요. 이쪽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지금 뭐 중국에 대해서 이런 검은 사막 모바일의 중국 버전이 흑색 사막 모바일이죠. 이를 준비를 하고 있는 뭐 펄어비스라든지 혹은 크랩톤 같은 이런 관련 게임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이런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중국 게임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른 향후 매출 성장 전망치가 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일부 보수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겠다. 뭐 다양한 또 이와 관련된 셈법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 이러한 부분 자체가 지금 오늘 아모리 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급락한 이유가 이에 따른 또 규제 영향으로 인해서 이게 장기화됐을 경우에 소비주에 미치는 이런 부정적인 영향도 있잖아요. 그에 따른 영향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셈법이 복잡
복잡한데 규제 관련 리스크가 다시 한번 시장 중심에서 하락의 트리거로서 작용하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주의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체크하면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오늘 카카오가 10몇 프로 빠졌죠? 네, 그렇죠. 네네. 아무튼 10% 이상 빠졌고, 그 다음에 뭐 네이버도 8% 이상 빠진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왜 이렇게 급락한 상황에서는 우리가 좀 기술적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잖아요. 네. 그게 가능할까요? 아니면 이게 시작으로 조금 더 좀 밀리는 현상이 벌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오늘 유독 세게 맞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지진이 발생을 하게 되면 지진이 생기고 나서 그에 따라서 일부 좀 여진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잖아요. 저는 최소한 내일하고 모레까지는 이런 일부 여진이 이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주 초 넘어가서 일부 저가 반발 매수세 이런 부분을 좀 노려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1차적으로 내일 선물옵션 동시 만기가 있고 그리고 금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이와 관련돼서 코스피 200 정기 변경 관련된 수급 편입 이슈가 있잖아요. 네. 이에 따라서 하나 또 이런 그 공매도 관련되어서 코스피 200이 편입이 될 경우에 또 이런 공매도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우려감 때문에 선제적으로 좀 맞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금요일과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에 따른 시장의 반응을 보고 그 이후에 저가 반발 매수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보아야 된다. 다만 지금 현 시점에서는 떨어지는 칼날이고 오늘 저가가 거의 지금 종가가 저가 부분이잖아요. 이러한 상황에서 단기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많이 빠졌다고 지금 바로 담기에는 약간은 부담스럽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싶네요. 네. 그렇다면 그 다음 주 월요일, 네. 예, 월요일 날 반응, 그 반응이라는 거는 그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때가 들어갈 때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아니면? 제 개인적인 기준은 소위 말해서 반가이라고 표현을 하죠. 낙폭의 50% 정도 되돌림 자체가 나타났을 때까지 기술적 반등을 보는 것이고 그 50% 선을 넘어서게 됐을 경우에 단순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되돌림이라고 놓고 보아서 최소한 오늘과 내일 모레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빠지는 가운데 최소한 이런 낙폭의 50% 정도 회복하는지 여부를 보면서 그 다음 중장기적으로 대응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들은 그래 난 그 낙폭 50% 회복하는 걸 먹을 거야라고 네네. 지금 들어가는 분들이 있을 거고 네. 그러지 않은 분들은 50% 올라오는 걸 보고 그 다음에 그럼 그 가격까지는 갈 거야라는 생각으로 네.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사실 여기가 투자자들의 이제 관점에 따라서 이런 부분이 많이 틀려지는 것 같아요. 소위 말해서 이제 단기적으로 이런 낙폭 과대에 따른 이런 반발을 먹겠다 하는 이런 소위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접근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다수 직장인 투자자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 말을 듣고 사시는 이런 주린이 여러분들이라면 사실 이런 떨어지는 칼날에서 바로 잡기는 어려운 구간이거든요.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의 투자 성향이 어디에 가까운지. 즉 무슨 얘기냐, 내가 실제 인베스터인지 아니면 내가 트레이더인지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트레이더 관점이라면 소위 말해서 이렇게 주가 자체가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 때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올라갈 때 따라 사가지고 떨어질 때 파는 이런 관점이 맞잖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최소한 되돌림 구간이 나타났을 때 반응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인베스터 분들이라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이런 대응 자체를 하게 되는 거니까 오히려 이렇게 많이 떨어질 때 중장기적으로 나는 앞으로 2년, 3년 보고 투자를 할 거야 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담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본인 투자 성향에 따라서 이 투자 전략 자체가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지금 뭐 그 50% 되돌림 그걸 먹고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네. 좀 그런 환경이나 성향이 맞지 않는 분들은 50% 일단 되돌리는 거 보고 나서 장기 투자로 들어가는 게 낫다. 네, 오히려 좀 약간 되겠네요. 엇갈리는 부분 자체도 있는데 그런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셈법 자체가 많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본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이렇게 다가갈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당장 접근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일단 우리가 지금은 많이 빠진 것 같지만 지나 보면 이게 더 빠지는 거의 네. 시작일 수도 있는 거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카카오, 네이버 이 들고 있으셨던 분들은 그냥 날벼락 맞으신 기분일 텐데 네. 하여튼 좀 잘 풀렸으면 좋겠네요. 근데 이게 정부에서 규제가 실질적으로 어떤 정책으로 이어질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환기를 주는 정도로 그래서 이 네이버가 카카오 같은 이 플랫폼 기업들이 자율적인 어떤 그 정화 작용을 좀 하게끔 하는 정도로 끝날 것이냐
이거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기는 해요. 네, 여기에 따른 뭐 이제 정치적인 셈법 자체가 상당히 복잡해질 것 같은데 현 시점에 이와 관련된 규제 관련해서는 이런 독과점 규제라든지 대기업에 관한 골목상권 침해 관련돼서는 국회 계류적인 법 자체가 대략 한 5건 정도 있는 것으로 저도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가 현실화되기까지는 분명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하지만 저희 같이 주식을 투자하는, 트레이딩하는 혹은 실시간으로 이제 시장에서 대응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이렇다더라, 그리고 이런 방향으로 정부 정책이 나갈 수 있다더라 하는 이런 우려감에 시장 같은 경우가 반응하는 모습이잖아요. 그에 따른 저는 시장의 반응을 확인하고 싶었는데 오늘 그에 따른 민감한 반응 자체가 나오고 있고,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중국 규제 리스크에 또 시장에서 최근에 이렇게 많이 맞았던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민감하게 좀 반응하는 영향,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하게 된다면 여기에 따른 일정 부분은 좀 뭐랄까요, 리스크 관리라든지 또 현금 확보 이런 부분에 따른 셈법이 많이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좀 플랫폼 기업들의 모습이 안 좋을 때 보면은 뭐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는 그래도 좀 이렇게 버텨주는 모습을 좀 네. 보였단 말이죠. 이거는 어떻게 좀 우리가 의미를 둘 수 있을까요? 아니면 사실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의 안전팔 버팀목 역할을 해줘야 될 것이 사실 시장의 대장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죠. 최근에 이제 외인들이 그동안에 그러니까 어제와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파는 모습이 나타났었지만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초 사는 모습이 나타났을 때 가장 많이 샀던 쪽이 결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우리 한국 시장을 사는 모습 자체가 나타났었거든요. 어느 정도 유의미한 단기 저점은 좀 확인해 주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려가 되었던 메모리 피크 아웃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감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낙폭이 좀 과대했다는 이런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시장이 이렇게 흔들렸을 때 남들이 빠졌을 때 오히려 덜 빠지는 기업들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주목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딱 그런 모습을 놓고 보아서 2차 전지 다음 차례에서 IT 쪽에서 순환매가 나타났을 때 다시 한번 반도체가 힘을 내주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바람과 기대도 가지고는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네. 그다음에 하이닉스도 그렇고요. 이게 지금 저점이냐 아니면 조금 더 레벨 다운 될 수 있을 것이냐에 가지고서는 논란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단기 저점을 좀 만들어 주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뜻을 같이 하고 싶어요. 사실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무랄 데가 없는 상황인데 추가적인 모멘텀 자체가 부족하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향후에 시몬스 포드 PER로 이렇게 당겨 보았었을 때 향후 실적에 대한 전망치 자체가 내년 3분기까지는 좀 일부 불투명할 수 있다는 데 있어서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물론 이게 뭐 중기 저점을 짚어서 어느 정도 완전히 이렇게 되돌리는 모습이 나타날지는 알 수는 없지만 최소한 최근에 기록을 했었던 삼성전자 뭐 74,000원대 그 부분이라든지 SK하이닉스 10만 원 초반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대에서는 좀 유의미한 되돌리는 모습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이게 가격 조정이 나타났었고 여기서 V자로 올라갈지는 알 수는 없지만 최소한 옆으로 횡보하는 가운데 기간 조정이 나타나게 된다면 기존의 저점 자체로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는 좀 더 이러한 상황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자 여러분들이라면 오히려 올라갈 때 사는 것보다는 오히려 시장이 만약에 이번 주와 다음 주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흔들릴 때 중장기적으로 길게 바라보면서 전자나 닉스 같은 경우 모아갈 수도 있겠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종목에 따라서는 좀 이렇게 좀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일단 그렇죠. 추석을 앞두고 일단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또 지금 우리 23일 그 시장이 열리는 날인가요? 그때 또 FOMC 그 회의 발표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면 이것도 떨어지는 거 아니냐 걱정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러한 변동성을 앞두고는 좀 비중을 줄이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선물옵션 동시 만기와 더불어서 22 통화정책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다음 주 초 중반까지는 이와 추석 관련된 이런 불확실성 이런 부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목요일 금요일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채워나가야 될지 그리고 IT 쪽에서는 아이폰 13 신제품 발표 이런 부분도 이슈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나서는 또 FOMC가 있는데 이와 관련된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이 일정 부분은 좀 꺼져 있는 모습이 같이 포착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나타나고 있는 미국의 4분기 전망치 기존의 GDP 6.5%에서 5.5% 내리는 부분이라든지 델타 변이에 따른 영향으로 인해서 8월 고용 쇼크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치는 영향 자체가
9월 FOMC에 대해서 구체적인 테이퍼링을 발표하기보다는 오히려 좀 연장이 될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때 이후로는 불확실성 해소라고 보고 오히려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먼저 담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면 목요일, 금요일 정도가 오히려 그런 타이밍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타이밍이다.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목요일 날 이런 불확실성을 완전히 해소하게 되면 다시 한번 외인들의 수급이 유인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또 안도랠리 이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기대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번 회의에서는 좀 연기되는 쪽으로 좀 기대를 하고 계시는 거네요. 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